모의고사 32번 지문 가볼 건데, 와, 얘는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데요. 읽어보니까. 모든 번역,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건 군중의 번역이다. 사실 이게 빈칸으로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거든. 모든 번역은 군중의 번역이다.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대중들. 그러면 내가 번역을 하는 게 다른 다수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일 거거든. 즉 번역가는 자기 혼자 번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외부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가 번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외부 상황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번역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대화도 번역을 어떻게 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번역가가 가지고 있던 다른 참고 서적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말들을 얘기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쌤 처음에 두 문장은 and로 이어졌고 주어가 모든 번역가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1번, 2번으로 쌤이 기술을 했어. 그리고 영국의 시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시로 들어줬을 것 같고 그러면서 뒤에서 쌤이 말한 것처럼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의 영향인 거고요. 외부의 영향을 and then 이어가면서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앞에 나오는 1번, 2번 더해서 결론 내려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면 그 간단하겠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자, 보니까 모든 번역가들은 압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가진다는 거죠. 그들의 독자들의 커뮤니티로부터 오는 부담을 좀 느낀답니다. 그러면 쌤 여기서 부담을 느낍니다 라고 한다는 건 부담을 느낍니다 라고 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독자를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용어가 되게 잘 쓰는 용어가 있어. 나는 번역할 때 이것이 찰떡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럼 쓰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니겠어? 그러니까 독자들로부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전치사 플러스 관대니까 얘를 여기에 넣어서 해석하자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결국 그 독자들을 위해서 쌤 여기서 그들이 번역가일 것이고요. 번역가들이 자신의 번역 업무를 하는 거지. 바로 번역가들이 자신의 일을 할 때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독자다 보니까 독자들로부터 압박을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인 거죠. And 그리고 말입니다. 모든 번역가들은 어차피 이 해석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무슨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에 이르게 되는 거냐? 바로 타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해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독자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닌 타인과의 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런 상황을 영국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요 매우 유창한 그리스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소설을 번역할 텐데 이제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 써져 있던 고전 소설 유명한 거잖아.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이. 근데 그 일리아드를 번역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리스어 잘하면 그냥 쉽게 번역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좀 들잖아. 그래서 앞에 이런 말을 써준 거야. 이 사람의 그리스어 실력이 되게 좋았다고. 그럼 혼자 번역해도 괜찮겠네? 아니, 하지만 그가 오히려 착수했을 때 말이야. 이 일리아드를 번역하려고 실제 업무에 착수했을 때 he was not on his own. 그는 on one's own이라는 단어가 스스로라는 표현인데 결국 스스로 한 것이 뭐다?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 자, 옆에 써놨습니다. 선생님 결국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쉽죠? 그래서 내려와 보면 그는 이라고 말하고 있긴 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예시의 알렉산더 포프를 받아가는 거는 맞지만요. 일반화시켜서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자, 그 사람은요.
참고할 만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해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일리아드 원본만 딱 본 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어로 해설된 다른 것도 참고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 해설서를 작업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영어, 라틴어, 불어로 된 번역본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사전도 있었고,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어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요. 하나의 소스 텍스트 이상을 가지고 활용해내서 결과물을 만든 것이고요. 결국 이건 뭐랑 똑같냐? 이거를 받아주는 이 표현, 즉 텍스트만 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 즉 이것을 유창하게 번역해내는 언어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썼던 텍스트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죠? 자, 앞에 나오는 even 표현 나오는 거 보니까 심지어 이럴 때도 남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죠. 그러니 심지어 번역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할까? 그게 그냥 번역되고 있는 책을 가지고 펜과 페이퍼만 들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여. 그럼 누가 하는 것 같아? 그 사람 혼자 하는 것 같아. 심지어 그럴 때도 이렇게 되는 거고, even when 심지어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로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로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통역사 같은 거. 그게 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게 한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And then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의 번역의 목적과 관련된 개념들, 즉 그 번역과 관련된 생각들은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it is for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결국 번역을 위해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뭐 독자 되겠죠. 독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요, 1번 경우, 2번 경우에 있어서요, 모든 번역은 군중의 번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끝났었고요.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즉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